예,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부터 일주일에 예, 한 번 내지 두 번씩 해서 경매를 시작하시려는 분들, 그리고 이제 막 하신 분들을 위해서 경매 기초 강좌를 예, 진행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어 좀 쉽고 빠르게 좀 접근할 수 있게, 그래서 한번 차근차근 좀 접근하실 수 있도록 설명을 이제 좀 드리려고 하고요. 네. 너무 어렵게 생각하면은 자꾸 이제 머릿속에 생각이 많아지면서 네, 실행을 좀 어렵게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왜 이제 경매를 하면 좋은지부터 해서, 경매를 하는 왜 해야 되고, 또 어떻게 하고, 또 어떤 장점들이 있는지 전반적으로 요런 것들을 같이 말씀드리면서 예 경매 입문 이제 기초, 제목은 그렇게 붙일게요. 고렇게 한번 진행을 해 볼까 합니다. 예. 제가 최초 그때 유튜브 영상 올릴 때 간략하게 이제 말씀드린 것도 있는데, 예 어 그런 거보다도 쪼끔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한번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요 과정을 한번 기획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목차는 뭐 간단합니다. 물론 이게 추가로 늘어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경매란 어떤 거냐, 경매를 하는 이유와 경매의 장점, 예 그리고 왜 해야 되는지 결국 말씀드리고 바로 넘어갑니다. 부동산 경매 물건 찾기. 그러면 이제 부동산 경매 물건 찾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제 필수적으로 좀 알아야 되는 용어들, 그죠? 예. 용어들, 그리고 물건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시세 조사. 요거는 사실 답이 없어요. 답이 없고, 요 시세 조사 영역이야말로 이제 각자가 개척해 나가야 될 영역이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또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중요합니다, 시세 조사. 근데 이제 자, 그럼 시세 조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이제 그래서 음 처음에는 이제 어떻게 시작을 못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간단하게 어떤 식으로 이제 조사하면 되는지를 일단 말씀을 드리고, 예 실제로 응용하는 부분도 여러분들이 이제 해야 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 좀 이제 어떻게 하는지 가이드만 좀 잡아 드리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려고 하고, 뭐 경매 입찰에 대해서 잠깐 얘기할 건데, 뭐 요거는 기존에 사이트 찾아보면, 이제 인터넷에 검색을 해 보면 많이 나와 있어요. 뭐 입찰 방법 이런 거는 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중요한 건 이제 낙찰 후에는 어떤 프로세스가 진행되는지, 그 낙찰 후 공정에 대해서 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한 회분당 뭐 한 10분 내외, 쪼끔 길면 한 15분 정도, 요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어떤 필기나 뭐 이런 게 그런 게 필요 없이 그냥 들으시면 이해할 수 있게, 그죠? 그래서 이걸 자꾸 이제 해 보셔야 되고요. 검색하는 부분들을 자꾸 많이 해 보시면 이런 용어들이 바로 이제 머릿속에 바로 들어올 거고요. 뭐 경매정보지 통해서 우리가 검색을 하기 때문에 금방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자꾸 연습하시다 보면, 이거는 뭐 필기하고 그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부동산은 직접 뛰는 겁니다. 뛰면서 내가 경험해 보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가이드를 좀 잡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처음에 있어서 자, 부동산 경매란 예 중요하겠죠. 부동산 경매란 뭐냐. 뭐 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한번 정의를 내려 볼게요. 정의를 내려 보면 뭐 이거 인터넷에 나와 있습니다. 예. 자, 부동산 경매가 뭐냐. 예. 자, 한번 읽어 볼게요. 예. 자, 부동산 경매란, 자, 채무자가 약속한 기일까지 빚을 갚지 못할 때,
예. 빚을 갚지 못할 때 자 채무자가 돈을 안 갚아요, 채권자한테. 그러면 채권자는 돈을 받아야 됩니다. 예. 받아야 되기 때문에 돈을 안 주면은 방법을 찾아야겠죠? 네. 자 채권자는 채무자의 그 재산을 추적을 해요. 예. 그 채무자가 어떤 재산을 갖고 있는지. 그럼 부동산을 그냥 만약 갖고 있다. 그죠? 그러면 부동산에다가 이제 법원을 통해서 확정 판결을 받죠. 나 이 돈을 받아야 되니까 이거를 뭐예요? 법원으로 하여금 경쟁 매매 방식으로 예. 이거를 경매에다 좀 해 주세요. 그래서 어 경매 통해서 이 처분을 해서 그 처분된 낙찰 금액 낙찰자가 이제 경매를 하게 되면 매입하기 위해서 입찰을 하고 그죠? 그중에 최고가 낙찰을 받겠죠? 그럼 그 돈으로 배당, 배당을 받을 수 있게 저 채무자의 부동산을 강제로 매각하게 한다. 그래서 이 매각 대금으로 뭐예요? 채무를 변제한다. 절차를 말한다. 예. 어렵나요? 어렵지 않죠. 그죠? 채권자는 채무자한테 돈을 받아야 돼. 그죠? 근데 받을 방법이 없어. 근데 채무자가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물건을 강제로, 강제로 예, 법원을 통해서 매각하게 해서 매각 대금으로 자 채무자의 채무를 어느 정도 변제한다. 근데 그 다 변제 안 될 수도 있죠. 예. 다 변제 안 되면 그걸로 채무자의 빚이 다 끝날까요? 그렇지 않죠. 예. 또 남은 또 돈이 그 채무 빚이 있다면 또 뭐예요? 채권자는 또 채무자의 다른 부동산 그죠? 을 찾아서 예. 또 경매를 이제 진행하기 위해서 어떤 수단을 찾겠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또 다른 부동산이 있다면 또 그거를 경매로 넘긴다. 그래서 그것도 받지 못한 나머지 빚도 자꾸 이제 회수하려고 한다. 그래서 뭐 임의 경매가 있고 경매가 뭐 이거 뭐 말씀드려야 되나? 임의 경매가 있고 그죠? 강제 경매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얘기하면 복잡하기 때문에 자 임의 경매는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약속된 경매. 이거는 채무자랑 약속이 된 거예요. 너 이 일정 기간에 갚지 않으면 경매로 넘길게요라고 약속된 경매입니다. 그래서 뭐가 있죠, 우리가? 대출, 근저당 대출. 근저당 있죠, 근저당. 예. 그 뭐 아파트 담보 뭐 그냥 부동산 담보 대출이라고 할게요. 담보 대출. 그죠? 요런 약속돼. 이거는 근저당을 설정하면서 등기부에 음, 음, 하면서 어떤 계약서식으로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부동산 담보대출, 아파트 담보대출 같은 거 할 때 뭐예요? 3개월 동안 연체될 때, 그죠? 3번 연속 왜냐면 이자를 이제 매월 한 번씩 예, 받잖아요. 그 근저당에 대한 이자를 그래서 세 번 연체되면 뭐 임의 경매로 넘기겠습니다라고 약속이 된 거고. 자, 강제 경매는 이건 채권에 의한 예, 경매예요. 그게 뭐냐면 음, 뭐 근저당이 아니라 어떤 그 빌린 돈, 그죠? 그냥 빌린 돈, 그냥 신용 대출이라고 할게요. 신용 대출, 그죠? 그죠? 담보가 아니라 신용에 의한 빌린 돈, 예, 채권에 의한 경매, 그죠? 이거는 약속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 개인 간 거래, 그죠? 이런 것들, 개인 간 돈 거래. 그래서 돈을 안 갚어, 그죠? 그래서 뭐 언제까지 갚아라 이거 약속된 게 아니라 그냥 구두로 뭐 언제까지 갚아주세요. 그죠? 뭐 물론 신용대출 같은 경우도 어떤 뭐 그 일정한 어떤 약정 같은 게 있겠지만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인제 임의 경매라고 할 수가 없고 강제 경매. 그죠? 그래서 이거는 따로 소송을 해야 돼요. 예. 따로 소송을 해야 되고 따로 소송해서 예 확정 판결 같은 거 받아서 진행한다. 그럼 그래야 경매를 칠 수 있다. 예. 요 정도까지 그냥 알고 있으면 되고요. 알고 계시면 되고 중요한 건 아닙니다. 예. 왜냐 우리는 이제 경매 입찰자 입장 그죠? 투자자 입장이기 때문에 이게 뭐 임의 경매로 넘어왔냐 강제 경매로 됐냐 이런 거는 크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예 않습니다. 대충 '아 그런 거구나.' 예 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자 그럼 경매를 해야 되는 이유. 하는 이유와 이게 하는 이유? 하는 이유, 해야 되는 이유 뭐 그런 거죠. 예. 자 뭘까요? 경매를 해야 되는 이유. 자 이게 이제 각자 입장이 다 다르죠. 예. 각자 입장이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예. 각자 입장이 다르다. 자 뭐냐면 자 경매를 해야 되는 이유. 음. 자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채권자는 채권 회수를 하고요. 예. 투자자는 자산 취득 후 수익 창출. 예 투자자 입장은 당연히 이거겠죠. 그죠? 예. 투자자 입장은 당연히 자산 취득 후 수익 창출. 예. 그죠? 음. 채무자는 채무 변제가 된다. 이거 뭐 당연히 이제 간단한 이제 기본적인 예 이유고 각자 입장이 다 있죠. 채권자는 채권에서 투자자는 자산 취득 후 수익 창출, 채무자는 채무 변제. 결론은 뭐 이제 우리가 더 크게 생각을 해 볼게요. 예. 자 더 크게 우리가 한번 봅시다. 예. 그럼 이 단순히 이런 이유보다도 이거는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경매에 대한 인식이 별로 좋지 않잖아요. 와 경매 뭐 상당히 그 채무자를 불쌍하게 여기고 예. 물론 채무자 입장에서는 안 된 건 맞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으면 이건 다 금융기관이나 이렇게 예 어떤 법인들 통해서 돈을 빌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자꾸 채권이 그 회수가 안 되면은 우리가 그 사람의 피가 돌아야 되는데 피가 이 막힌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시장에 잠긴 자산 매각을 통해서 자 채권자도 이게 뭐예요? 회사들이잖아요. 뭐 이게 채권 회수 못하면 뭐가 막혀요? 현금흐름이 악화된다고요. 이거를 방지해야 하는 거죠. 특히 법인 회사일 경우 되게 중요하죠. 예. 그럼 이런 회사들이 만약에 그 채권 회수가 안 돼서 뭐 현금 흐름도 악화되고 그죠? 회사가 망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거기 회사에 딸린 직원들 그죠? 예. 직원들 일자리가 또 없어지잖아. 그럼 고용이 악화되고 그죠? 중요한 건 뭐냐? 채무자 한 명 망하는 거보다 자 회사 밑에 딸린 피고용인들이 힘들어지면 그죠? 이런 일자리 잃으면 나라 입장에서 손해인 거예요. 그죠? 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채무자가 혼자 망하지만 이 회사들이 망하면요. 여러 명이 수십 명이 망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경매는 진행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게 순기능이 더 많다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순기능이다, 순기능. 그죠? 어 그렇잖아요. 채무자 한 명 때문에 이 회사들이 망하게 되면 엄청난 악영향입니다. 예. 그죠? 채무자 가여운 건 맞습니다. 맞지만 그 사람은 어떻게든 뭐 신용 회복 뭐 그죠? 파산 신청해서 어떻게 보면 다시 신용 회복을 하면 되지만 이거는 회사가 없어지는 것들은 국가적인 입장에서 더 안 좋은 역할을 한다. 자 이렇게 좋게 이제 말씀드리고 예 그래서 우린 경매를 해야 되고 자 투자자 입장에서는 결국에 뭡니까? 흙 속의 진주를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뭐예요? 아 뭐 싸게 낙찰받아서 뭐 시세보다 싸게 예 고거는 1 차적인 이제 음 1 차적인 음 장점 이렇게 볼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투자자는 이 흙 속에 결국엔 이제 우리가 업력이 쌓이다 보면 엄청나게 크게 이득
돈을 번다라고 할 때는 뭐냐면 흙 속의 진주를 발견하기 위해서 결국에 이 투자자들은 경매를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 경매는 일반 매매랑 다르죠. 그죠? 채무자의 의사에 따라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반 매매는 팔고 싶은 사람이 팔고 싶을 때 물건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싸게 나오지도 않죠. 예. 시세가 있고 뭐 급매로 나온다 하더라도 말도 안 되는 가격 뭐 이렇게 내놓지는 않잖아요. 그죠? 하지만 경매는 나중에 이제 아시게 되겠지만 하시다 보면 이런저런 사유로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나오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예. 그죠? 그게 아마 경매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특이점이 오는, 그죠? 예, 어떤 변곡점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특이점이 오는 시기. 흙 속의 진주를 발견해서 그 수익을 냈을 때, 그죠? 예. 예.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 보시면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경매의 장점. 예. 굳이 단점은 얘기할 필요 없어요. 단점은 뻔한 거기 때문에. 예. 우리가 경매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건 뭐예요? 그죠? 경매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거 공평하다. 공평하다는 건 뭐 공평한 거죠. 그죠? 그죠? 똑같이 똑같은 자격으로 입찰을 할 수 있고 누가 얼마를 입찰하는지 알 수가 없다. 이게 가장 큰 장점. 공평하다는 측면에서. 그죠? 깜깜이 상태에서 입찰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일반 뭐 수산시장에서 경매할 때는 무조건 돈 많은 사람이 이기는 거죠. 예. 뭐 도박판에서 포카나 뭐 이런 거 하듯이. 그 유리한 측면이 있잖아요. 돈이 많은 사람. 그죠? 네, 그런 거랑 상관없이 공평하다. 누가 얼마 입찰하는지 알 수 없고 동시에 따서 많이 쓴 사람이 약차를 받는다. 소자본으로 할 수 있는 것들도 많죠. 예, 뭐 뒤에서 설명하겠지만은 뭐 지분 경매, 그죠? 예, 지분 경매, 뭐 소액, 경매식 갭 투자, 그죠? 자, 등등. 예, 되게 많습니다. 뒤에서 뭐 제가 보통 방송 때도 많이 말씀드리고 것도 있지만 소자본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은 뭐 돈이 많아야 된다, 크게 움직인다. 다 그 아파트를 자꾸 부동산으로 일반화 시켜서 이제 그죠? 생각을 하시니까 "소자본은 안 돼." 하면서 다 주식하고 코인하고 막 이러시잖아요. 아닙니다, 절대. 예. 우리가 또 이제 경매를 하다 보면 지식이 탄탄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죠? 네, 리스크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거 뭐예요? 우리가 권리 분석도 하고 그죠? 음. 하기 때문에 하다 보면 그런 뭐 전세 사기라든지 뭐 다 알 수 있게 돼요. 그런 전세 사기 뭐 걸린 물건들이 나오니까요, 경매 시장에. 그럼 우리는 그걸 알게 되는 거죠. '아 이렇게 해서 아 임차인은 이렇게 사기를 맞았구나.' 예. 그죠? 그리고 하시다 보면 여러 물건 종류들을 이제 보시게 되는데 그죠? 우리가 아파트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 여러 물건들을 어 때문에 이 가치를 보는 눈이 넓어지고 밝아진다. 예. 뭐 다 아실 겁니다. 이게 하시다 보면 저도 처음에 이제 주택만 좀 봤는데 나중에 이렇게 하다 보면은 강의도 듣고 또 제가 좀 알아보고 하다 보면 예 토지도 보게 되고 공장도 보게 되고 예 이 부동산이 '아 이 아파트가 다가 아니구나.' 이런 거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위에 이제 많은 물건들을 검색하고 조사해 보시면서 예 이것도 업력이 필요해요. 예. 그죠? 업력 필요. 예. 업력이 필요합니다. 예. 그죠? 예. 그래서 요렇게 그냥 간단하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자 오늘은 예 부동산 경매란 무엇이고 경매를 해야 되는 이유, 하는 이유
그리고 경매의 장점에 대해서 예,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는 부동산 경매 물건 찾기 요거는 이제 몇 회 나눠서 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하나하나씩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